하는 일이 있을 게 아니에요. 정화가. 그러면 춘하절에 정화가 하는 일은 뭘까요? 추동절에 정화가 하는 일과는 다르겠죠? 정화라고 하는 것은 키우는 역할이 아니고 키우는 용도가 아니고 사용하는 거였어요. 병화는 키워가지고 이제 목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커서 성장하는 거라면 정화는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화는 자기 자신이 커서 성장하는 것이고 정화는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가 누구죠? 자기가 내 자신이죠. 자기가 누구죠? 자기가 목이에요. 춘하절은 목이 당령이니까 간목일 수도 있고 을목일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춘하절에 태어났으면 내가 간목이고 내가 을목이에요. 동지서부터 춘분 전까지 태어났으면 내가 간목이에요. 나 기토일간인데요? 아니요, 간목이에요. 춘분에서부터 하지 전까지 태어났다 을목이에요. 자기가 을목인 거예요. 당령이 을목이잖아요. 일간이 나 임수로 태어났는데 아니요, 그거는 일간은 임수인데 자기의 모든 어떤 역할과 자기의 능력은 을목에 들어있어요. 그 자신은 을목인 거예요. 그 일간과 원령에서 그 사령한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천간 10가지가 이제 어떻게 쓰이는가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정화를 조우로 쓰이는 정화가 있고요. 상생상극으로 이제 또 정화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이전에 이제 공부한 것, 천간 10개를 공부한 것은 그냥 정화란 무엇이다라는 걸 공부했고, 지금은 병화의 용도, 정화의 용도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용도를 알아야 왕세 강약을 알 수가 있어요. 무조건 정화가 왕해서 금을 죽었다, 금을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정화가 다른 것의 어떤 성장을 방해하는 건지 지속적인 성장보다가는 쓰임을 찾아서 그 쓰임대로 쓰고자 하는 건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화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화를 생각하는 그 관문을 통과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성장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면은 전부 다 그냥 말려버리고, 그렇죠? 이걸 쓰고자 한다고 생각하면 그걸로다가 이제 끝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화는 죽여야 잘 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니면은 지속적인 성장보다가는 쓰임이나 용도를 찾는데 목적이 이제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성장보다는 용도를 찾는데 목적이 있는 건지, 가령 상추는 계속 키워야 되는 건지 잘라서 먹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를 계속 키워야 될 건지 아니면 잘라서 집 짓는 제목으로 써야 될지 이런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정화가 성장을 방해한다고 해도 되고 정화가 쓰임을 찾는다고 해도 되는데, 다만 상생상극을 공부를 하려면 방해한다라고 하면 안 되고 쓰임을 찾는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전에 제가 말을 했는데, 인간들에게 내려준 3가지 능력 중에서 말하는 재주, 글 쓰는 재주, 그리고 도구를 제작하는 재주, 도구를 사용하는 재주가 있다 그랬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말과 글을 하고 쓰는 재주는 이제 수가 하는 것이고요. 수가 주는 것이고요. 도구를 제작하는 능력이 바로 정화예요. 그리고 도구를 잘 사용하는 능력은 금에게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제작에 필요한 물건을 고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죽여야 될지 살려야 될지, 나무를 죽여서 이걸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를 고르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나무는 키우는 게 아니라 벼야 된다. 정화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목수라든가 나무꾼들이 산에 나무를 키우러 물을 주러 간 게 아니라 그 나무를 채취하러 뵈러 간 것이죠. 되게 이제 용도에 맞게 쓰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나무를 취하러 간 거죠.
나무를 키우러 간 게 아니잖아. 그랬죠? 꽃집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 이제 정화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꽃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용실에 가면은 머리를 자르러 가는 거예요. 머리를 키우러 가는 거예요. 정화가 있어야 머리를 잘라줘요. 그래서 톱이나 연장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작을 하려면은 반드시 선행되는 것이 파괴가 따라야 돼요. 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사람들과의 어울림보다는 정화가 가진 어떤 쓸모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정화가 쓸모가 있다 없다 이걸 봐야지 정화가 인간관계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무가 있으면은 이걸 전부 다 가져다가 써야 될까? 아니면 중요한 부분만 가져다가 써야 될까? 이걸 또 봐야죠. 만약에 이 나무를 전부 다 써야 된다고 하면은 마치 상추를 씻지 말고 그냥 배추 껍질까지 다 먹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채취해야 된다. 옆에 있는 쓰레기들은 이제 다 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구조조정 본부장이 이제 그렇게 생겼어요. 사주가 쓸 거 못 쓸 것을 다 구분해야 되니까. 자, 쓸 거 못 쓸 거 없이 다 써야 되나? 필요한 부분만 써야 되나? 이런 게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사람 몸과 암을 동시에 같이 키우는 건 없죠. 의사가 수술해서 암을 잘라서 버려야 되죠. 그렇게 생겼으면 이제 이렇게 정화로 이제 생겼어요. 정화가 있어요. 그래서 정화를 욕하는 사람, 정화를 싫다고 욕하는 사람이 50%가 있고요. 정화의 그 기술력을 칭찬하는 사람이 50%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덩어리로 버려진 사람처럼 이렇게 쓸모가 없는 사람이 50%가 있다면 쓸모가 있는 사람이 50%가 있어요. 그래서 50대 50으로 나누어져요. 정화를 가진 사람도 쓸모가 있는 사람이 있고 쓸모가 없는 사람이 있다. 50대 50으로 나누어져요. 나중에 성격론으로 가게 되면 정화는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하다고 해요. 실제로 화성은 차가운 얼음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정화는 목의 성장을 방해해요. 왜? 쓰임을 찾는 것 중에서 제목을 고르는 눈도 있지만은 제목이 아닌 것을 찾아서 버리는 능력, 없애버리는 능력도 정화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파악해야지 한쪽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정화가 제목을 고르는 눈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상생의 최고라고 해서 이 그러죠, 상. 이게 상생할 때 상자잖아요. 이 이제 눈목자가 붙었고 이제 여기 이제 나무목이 붙어 있죠. 이 제목감을 찾느라고 눈을 이제 이렇게 제목을 찾는 이제 그 제목을 고르는 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상생에 이제 상생을 하는데 이거는 뭐 눈을 부라리고 제목감을 고른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서로 상자예요. 정화에게는 이 목적이 되는 목을 고르는 눈을 가졌다. 왜? 제작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정화가 간목을 보면 간목을 제작하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을목을 보면 또 을목을 제작하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은 주로 이제 무관이 되거나 기술자가 되거나 술책을 쓰는
이제 그 술로 가게 되죠. 학이 아닌 술로 가게 되죠. 간목은. 그래서 되게 이제 옛날 같으면 칼잡이, 요즘 같으면 기술자, 엔지니어, 그리고 이제 술, 만약에 이런 어떤 역학 분야에 있다고 하면 상담 분야가 아니고 술수 분야로 가겠죠. 뭐, 뭐 부적도 쓴다고 하고, 뭐 비방도 한다 그러고, 삼재도 찾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어떤 명리학보다는 점학 쪽으로 가게 되겠죠. 많이. 근데 을목은 이 문이 되고, 간목이 무라면 을목은 문관처럼, 무관이라면 문관이 되고, 예능이 되고, 그리고 대화, 상대와의 어떤 그 소통이 되죠. 그래서 을목은 글이 되고, 예술이 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작하는 능력도 이제 그 정화가 어떻게 제작을 하느냐. 을목은 문과 예와 어떤 거 이제 그 대화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제작을 한다면은, 간목은 되게 기술자, 어떤 뭐 술 이런 쪽,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간목은 기술로 가고 그냥 크게, 을목은 그냥 인문, 사회, 예체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화는 갑을목을 요렇게 제작한다. 요렇게 이제 설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목이 있고 정화가 있느냐, 을목이 있고 정화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게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정화는 갑을목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정화는 이제 경금도, 이건 때는 이제 춘하절이니까 당연히 갑을목을 상대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춘하절에 경금도 있어요. 경금을 제작하는 능력도 지녔어요. 대개 이제 정화가 경금을 제작하는 것은 주로 이제 산업화 쪽이죠. 산업화로 갔다. 과학 문명 분야로 갔다. 그래서 과학 문명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정화의 공이에요. 그래서 갑을목은 정착 문명이라면 경금은 개발, 그리고 신개발, 이런 쪽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도 발전하고 문명도 발전하고 모든 것들이 발전하는데, 선진화된 신문명 발달은 바로 경금으로 갔다. 그래서 개발 부서가 가장 많아요. 정화가 경금으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선진화된 신문명 발달을 위해서 주로 이제 개발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다. 만약에 이 문예창작과라는 게 있어요. 학교 가면 문예창작과 그러면은 정화가 을목을 말려서 사용하는 거고요. 기계과학이라든지 연구계통, 어떤 과학 연구 등 이러한 어떤 연구 형태는 정화가 간목을 말려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계통, 그리고 지금 바로 사용하는 어떤 기술, 이런 어떤 그 산업적 기술은 또 정화가 경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가 간목도 보고 경금도 봤다. 그러면 기술적 아이디어가 바로 간목 속에 있고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경금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을목을 통틀어서 연구형이라고 하고요. 경금은 이제 직접 기능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화가 간목을 보면은 무관형, 즉 요즘 말하면 군인경찰 중에서도 행정경찰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경찰 분야 아니지만 법무관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이제 정화 간목을 본 사람들이 또 이런 분야로 이제 진로를 많이 선택해요. 그러니까 지식적 문무를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 문무, 문과 무. 금은 행동적 문과 무를 말해요. 간목이 정화가 경금을 받느냐, 정화가 간목을 받느냐에 따라서 무는 문대, 군인 경찰 뭐 이런 쪽으로
뭐 법무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정화 간목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식적 문무라고 해요. 지식적 문무. 이건 무라고 하던가, 무죠. 무가. 문무. 뭔가 좀 이상하다 글씨가, 그렇죠? 일단은 이제 이해를 하시고, 경금은 이제 행동적 문무다. 을목은 이거는 순수한 문과 쪽의 연구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학이나 작가 혹은 출판 분야, 글 쓰는 이제 그 제주도 요 을목이 정화를 봤을 때 춘하절이에요. 춘하절. 그리고 이제 정화가 신금을 봤을 때 요거는 재활용 재조립이라고 해요. 재, 항상 재가 들어가요. 재활용, 리모델링, 뭐 업그레이드, AS, 재혼, 아니지. 뭔가 이렇게 발전적인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활용이라고 하니까 전부 재활용만 있는 게 아니고 재개발도 있잖아요. 학교를 갔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재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화가 신금을 만났다는 것은 항상 재개발적 요소다. 만약에 내가 정화일간이 아니고 신금일간이 정화를 봤다면 자기 자신이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정화일간이 뭐 이렇게 신금을 봤다. 일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화를 가졌다. 신금을 봤다는 것은 이제 재개발적 요소지만 일간이 신금이라면 자기 자신이 재개발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잘못된 습관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대개 신금일간이 정화를 보면은 30대에서 50대 정도까지 상담하면 잘 맞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가진 그러한 그 습관들, 버릇들 이거를 바꾸기가 힘이 들어요. 50이 지나야 잘 바꾸게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30대 전에는 아직까지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잘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50대 이후는 무서우니까 잘 바꿔요. 그래서 30대에서 50대 사이 정화가 신금을 이제 재개발, 정신으로다가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해도 발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젊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생을 이제 살 만큼 살고 50이 넘으면은 달관할 정도로 살았죠. 그러니까 뭔가 두려워지고 두려운 게 있고 무서워지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자기가 스스로 살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바꾸라면 바꿔요. 그래서 부모가 남의 말 듣고 와갖고 자식한테 막 뭐라고 충고를 하잖아요.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는 염려와 우려 때문인데 50도 이제 50대가 되지도 않는 어떤 자식들, 뭐 30대, 40대 자식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엄마하고 싸워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나는 고집이 있어서 그렇게 안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건 아직까지 젊어서 그래, 혈기가 있어서 그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설령 실패를 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50대 이후가 되면은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라 그러면 얼른 바꿔요. 여기까지가 이제 정화가 하는 일인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가불목을 사용해서 쓰려면은 반드시 가불목을 말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화가 하는 일이 토를 마르게 하고 수를 메마르게 하고 그리고 가불목을 말려야 돼요. 그래야 쓸 수가 있어요. 젖은 나무를 그냥 정화가 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거는
목을 쓰기 위해서 토에 있는 수를 메마르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수를 또 메마르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목적은 가불목을 쓰기 위함이죠. 가불목을 쓰기 위해서 토도 마르게 하고 수도 갈시켜야 되고 가불목도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에 해당되는 것과 수에 해당되는 것은 메말라야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 사주에서 수가 관살이고 남편이에요. 그러면 이 가불목을 쓰려고 남편을 없애는 것과 같죠. 만약에 수가 자식이라면 가불목을 쓰기 위해서 자식도 없어질 수 있죠. 수가 국어라면, 학교에서 과목에서 국어라면 나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국어 공부를 없애버릴 수 있죠. 수가 선생이면 가불목을 쓰기 위해서 선생을 없애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오행에서는 이제 이렇게 통변하지만 육신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에 이제 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는 여기서는 그냥 목을 쓰기 위해서 수를 마르게 했다라고 했지만 그게 인간관계에 갔을 때는 그게 어떤 또 파장이 오는지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키우죠. 굉장히 인자해요. 그런데 그것이 농부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불만이에요. 왜? 잡초도 키우니까. 농부들이 하는 일은 하루 종일 뭐야? 잡초 뽑으러 다니고 풀 주기로 다니는 게 일이죠. 요즘은 뭐 농약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벼만 남기고 잡초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농약이 있대요. 그러니까 다 키우는 병화가 아니고 지금은 자기가 목적한 것만 키우는, 목적하지 않는 것은 없애버리는 그런 이제 기술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을 쓰기 위해서 토와 수를 이제 없애니까, 말려서 없애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헤어졌다고 하고, 상대가 배반했다고 하고, 배신했다고 하고, 억울하다고 하죠. 왜? 가불목을 쓰기 위해서니까. 어떤 것이 더 낫다 나쁘다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가불목을 쓰기 위해서 정화는 이렇게 토와 수를 메말려서 없애야 가불목을 쓸 수가 있다. 경신금도 마찬가지예요. 정화가 하는 일이 금도 잘못되면 이제 이렇게 너무 메마르게 할 수가 있죠. 정화는 토나 수를 메마르게 해야 가불목을 쓰는데 토와 수가 정화를 견제한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지나치면, 정화가 지나치면 메말라 가지고 토고 이제 수가 메말라서 파괴를 시켜 버리니까 토와 수가 정화를 견제해야 돼요. 화를 적당히 정화를 견제해서, 그러니까 적당한 열로 메마르게 해야 된다는 뜻이죠. 하루에 2시간만 햇빛이 나고 나머지는 그늘에서 말려야 갈라지지 않고 용도가 나옵니다. 그 나무를 말린다고 해서 24시간 대학볕에다가 내놓으면 안 돼요. 요즘은 뭐 건조기가 나와가지고 모든 거를 전부 그냥 바싹 말려서 음식까지 말려서 먹을 수 있게까지 해주는 이제 시대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물기가 있는 나무를 어디서 얻어요? 토에서 얻고 또 수에서 얻어서 말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화가 토와 수가 없으면 가불목을 제작하지 못하고 그냥 가불목을 죽여버려요. 그렇지만 토와 수가 있으니까 가불목을 말리는 거예요. 토도 말리고 수도 말리고 말리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작업 시스템이에요. 이게 정화가 아주 치열하면 금을 도구로 제작하는 게 아니라 아예 녹여버릴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토나 수가 가서 이거를 견제를 해줘야 돼요. 정화를 견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토가 가서 정화를 견제를 해주면 변화에 맞춰 갖고 자기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수가 정화를 견제하는 것은 남들보다가 자기 가치가 더 이렇게 뛰어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요 말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할 거예요. 또 할 건데, 아이가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하버드를 갈지, 옥스퍼드를 갈지, 뉴욕 대학을 갈지,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대를 가야 될지, 연대를 가야 될지, 뭐 카이스트를 가야 될지, 이거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때가 돼서 가는 거는 정화, 무토, 경금이에요. 그러니까 무토가 정화를 견제를 해야 돼요. 그건 뭐냐 그러면 경금을 구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것, 좋은 곳에 가는 것은 정화가 개수, 경금이에요. 개수가 정화를 견제하면은 뭐라고 했죠? 남들보다가 자기 가치를 더 높게, 더 낮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정화, 개수, 경금은 학교를 가려면 이제 좋은 학교로 보내라. 제일 좋은 학교로 보내라. 정화, 무토, 경금은 이제 때가 되어서 가는 거다. 그거는 이제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가야 될 대학을 가야 되는 거죠. 일단 정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갑을목을 다스리는 방법과 정화로서 메마르게 하는 방법, 그리고 토와 수를 메마르게 하는 것은 갑을목을 쓰기 위해서다. 무토와 수를 메마르게 하는 것은 경신금을 쓰기 위해서다. 이게 이제 정화예요. 다시 보충으로 설명하면 정화가 갑을목으로 물건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수를 빼내야 된다. 수가 너무 많으면 그 수를 빼내는 과정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죠. 그래서 제작 과정이 어려워요. 수가 적당히 배합되어야 손쉽게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가 지나치게 많을 때 정화가 수를 빼서 목을 제작하려면은 너무 이렇게 많은 물을 목에서 빼내면 이렇게 수축이 돼요. 이렇게 원래 이제 수는 목을 팽창시켜서 목을 크게 했는데 이렇게 빼내니까 목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수축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을 그렇게 보이지 않게끔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뭐 순금 처리를 하고 뭐 이렇게 포장 디자인으로 예쁘게 포장을 하고 하죠. 건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수가 많으면 건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지를 개발하는 것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도금 처리를 하거나 수축이 된 거, 쪼그라든 거를 이제 감추기 위해서 도금 처리를 하거나 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금도 마찬가지예요. 원석을 갖다 놨다고 하더라도, 이 원석을 갖다 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그거를 재처리해서 다시 포장한다. 그러면 제품이 예쁘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 속은 가짜예요. 이게 이제 도금을 하거나 뭔가 포장을 해서 감춰서 예쁘게는 만들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가짜다. 그만큼 왜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갑을목을 제작하는데 수가 하나도 없으면, 수가 이미 하나도 없다 그러면 갑을목이, 그거는 이미 마른 나무잖아요. 이거는 이미 물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른 나무는 쓸 수가 없어요. 용도가 없어요. 그걸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로다가 만들어진 어떤 물건, 부품을 오래 쓸 수 있는 것은 수가 있어서 그 수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아예 없는 나무는 그거는 쓰지를 못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가 가장 힘든 과정이 목에서 수를 빼내는 거예요. 그 작업이 뭐냐 그러면 시대에 필요한 물건을 제작하고 재련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하려면 토가 있어야죠.
수라고 하는 것은 품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있어서 그 수를 빼야 그 품질의 좋고 나쁨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화나 간목이 이제 지장간에 해묘 이제 삼합이 되어 있어서 목이 다 해서 화가 식되면, 그러니까 목다화 식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제작이 거의 불가능해요. 이 목이 간목 하나에 있는 목만 말려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밑에 해, 묘 뭐 이런 것까지 있다. 그러면 이 정화가 이 물을 빼는 것을 거의 시간이 오래 걸린 정도가 아니라 이 정화는 거의 제작을 할 수 없다. 즉 말해서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경쟁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정화가 얘들을 말려서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하니까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가짜를 안에다가 넣고 진짜로 포장하는 거예요. 아까 수가 너무 많은 걸 뽑아내니까 목이 수축이 되어서 그것을 이제 뭐 도금 처리하거나 예쁘게 디자인 포장을 해서 내듯이 이렇게 목이 이렇게 많으면 수가 정화가 수를 빼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에는 가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가게를 한다 그러면 뻥튀기 과자 있죠. 그리고 뭐 물에다가 뭐를 넣으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뭐 오뎅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이제 가게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는 것과 음식도 맛있게 먹는 게 다르듯이 비싼 것은 양이 적어요. 그래서 5,000원짜리 국밥하고 35,000원짜리 국밥하고 양을 비교하면 35,000원짜리가 양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배부른 게 좋은 게 아니라 사람한테는 항상 배부른 것은 불리하게 작용한다. 인체 온도 30도가 되는 것과 이 배가 불러서 위장에 꽉 차서 30도 열을 내는 효과는 같지만 30도라고 하는 건 같지만은 그게 보이지 않는 불리하게 작용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은 분명하게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행을 알게 되면 이것은 양이다, 이것은 품질이다, 이것은 가격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다르게 나타나요. 수라고 하는 가치, 토라고 하는 시절, 금이라고 하는 제작, 그리고 목이라고 하는 또 제작. 동일한 조건인데 지금은 이거를 이제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춘화절에 목을 제작할 때는 수를 빼는 것이고 추동절에 금을 제작할 때는 수로서 정화를 견제한다라고 말하는 것 뿐이지, 이치는 목을 제작하는 것과 춘화절에 추동절에 금을 제작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걸 이제 12계절로 나누니까 12달로 나누니까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월지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춘절에는 간목, 하절에는 을목, 이거 다르죠. 추절에는 경금, 동절에는 신금. 그러니까 겨울에 신금이 정화한테 걸렸다. 그러면 재개발이 되어야 봄을 맞이해요. 새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뜻이죠. 그렇듯이 신금은 정화를 보면 항상 재개발이다. 그렇게 해야 자기 인생의 변화가 온다. 봄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앞으로 하절을 만나면 병정화 용도를 찾기에 이제 혈안이 되도록, 하절이다 그러면 병화가 하는 일, 정화가 하는 일, 그걸 먼저 이렇게 찾는다 그러면 사주 보는 능력에 절반은 이제 터득을 한 거예요.
그 용도 찾기는 그 계절에 맞는 것을, 춘절이다 그러면 얼른 간목을 봐야 돼요. 간목을 찾아서 그 간목이 잘 자라느냐, 아니면 용도에 맞게 어떻게 쓰이느냐, 자라는 성장하는 간목이냐 쓰이는 간목이냐, 하절이면 을목이 성장해서 열매까지 맺는 을목이냐, 다른 용도로 쓰이는 을목이냐. 경금과 신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춘하절은 이제 추동절은 날씨가 춥죠.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 이외의 병화의 용도는 추동절에는 없어요. 따뜻하게 하는 것 이외에. 즉 말해서 의지력은 있지만 하지는 않는다. 실천하지는 않는다. 날씨가 추울 때 꽃갱이를 들고 땅을 파려고 하는데, 땅이 얼어서 이게 꽃갱이가 안 들어가는가요? 아니면 몸이 안 움직여서 안 들어가는 걸까요? 그건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동식물이나 사람이 그 언 땅을 뚫을 힘이 없어서 안 들어가는 거지, 땅이 얼어서 안 들어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힘이 없어서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그 땅이 얼어서 안 들어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죠. 얼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녹아요. 그래서 얼음이 녹으면 잘 살 수가 있는데, 여름에는 땅이 얼지 않죠. 땅이 얼지 않아서 잘 파지는 것과 겨울에 얼음이 녹아서 잘 파지는 것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겨울에 해가 떠서 얼음이 녹아서 땅이 잘 파지면 그게 이제 잘 살 수 있는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사주가 그렇게 생겨야 된다는 뜻이죠. 여름에는 왜? 홍수가 날까봐 계속 땅을 메우는 시기예요. 보강하는 시기지 겨울처럼 땅을 파는 시기가 아니죠. 겨울에는 땅을 파고 여름은 땅을 메우고. 그러면 메우는 것과 파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힘들까? 대개 이제 한 해 평균 한파나 동파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130대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겨울은 땅을 파는 것이 힘들고 여름은 땅을 파는 게 쉽다라고 했나? 그게 아니에요. 가장 힘든 게 여름에 땅 파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수가 범람하지 않도록 메우고 땅을 돋구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추동절의 병화는 한난으로 보호를 하는 거예요. 보호. 추동절에 병화가 경금을 재련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가불목은 봄, 여름에나 보호하지 추동절에 가불목을 왜 보호하겠어요? 땅에 나무도 없는데 왜 가불목을 보호하죠 그때? 그러면 만약에 땅에 추동절에 나는 땅에 있는 나무를 나는 보호하는 게 내 의무야,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조장꾼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이 땅이 없는 데 있다고 하니까 조장하는 거죠. 뭔가를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 같죠. 마치 지팡이를 꽂아놓고 천년 먹은 뭐 이렇게 구렁이가 와서 꽂았다 그러고 거기에다가 신기루 같은 걸 심어놓고 막 잎이 난다 그러고 그런 거 있죠. 그런 이상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당연히 추동절에 병화가 경금을 재련하는 것을 단련이라고 해요. 단련. 그거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정화가 경금을 재련하듯이 도구로다가 연장으로 도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말로 사람을 교육시키는 걸 단련이라고 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가불목을 성장시키는 것도, 가불목을 보호하는 것도 병화는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간에 용을 할 때 이제 하는데, 다시 이제 하게 되시지만, 일단 춘하절에 병화가 가불목을 성장만 시키고, 진로는 병화 담당이 아니고,
토나 수 혹은 금이 가불목의 진로를 담당하는 거예요. 정화처럼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고 병화처럼 가불목을 직접 성장시키는 것. 병화는 성장시키고 가불목은 제작하는 거고, 그 가불목의 용도, 그러니까 어떤 그 쓰임을 하는 것, 쓰임이 나타나게 하는 건 토나 수나 금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간목을 이제 성장을 하는데, 간목이 성장하는데 을목을 이제 뭐 이렇게 잔뜩 이제 간목이 달고 왔다. 그러면 병화가 무성하게 이거를 성장시킬 수가 있는데, 그거는 병화 책임은 아니에요. 병화 책임이 그건 아니에요. 무성하게 달고 온 간목이 책임인가요? 경금이 나서서 일단 금극목으로다가 간절을 하거나,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이간자예요. 사이간자. 이렇게 절자를 똑같은 의미인데 이 간절 이렇게 써도 되고요.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이 간절, 사이를 벌린다는 뜻이에요. 금극목을 통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벌린다, 이식시킨다는 뜻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절지를 통해서 혹은 간절을 통해서 경금이 금극목을 해주는 거지. 뭐 병화가 간목이 을목을 잔뜩 달고 왔다고 해서 병화가 그걸 키울 수는 있지만 그게 병화가 책임지는 건 아니다. 요렇게 이제 이럴 때는 병화가 가불목한테 굉장히 무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화는 성장만 시켜주는 거지, 그 다음에 잘 되고 안 되는 건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해주는 것과 네가 잘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병화가 간목을 키우는데 무성하기만 하면은 그거는 잘해주기만 했지 그것을 가지고 잘 키웠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성장만 시켰지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간목 자신의 책임이다. 병화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그거 조정은 경금이 하는 거다. 그래서 병화가 간목을 키우는데 무성한 사주는, 간목이 무성한 사주는 평생 욕만 먹고 살아요. 잘 키워줬는데 조정을 안 해줬다. 그러니까 잘 키워준 것과 조정해준 것은 다른 문제다. 내가 잘 가르쳐준 것과 자기가 잘 되는 것은 다른 의미다, 이런 뜻이에요.